본격적인 R 실습 이전에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몇 가지 선행 작업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Gmail을 다 계정을 하나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우리가 크롬 드라이브 .google.com 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mail을 하나 반드시 계정을 개설을 하시고요. 기존에 Gmail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롬을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google.com을 인스톨을 하시고요. 세 번째 bitly.com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후에 모든 파일을 제가 이 bitly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 클래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시켜 드리겠습니다만 편리하게 Gmail, 크롬 그리고 bitly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해 보실게요. 자, bitly 화면 한 번만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bitly.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bitly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면은 실제 URL 주소가 매우 길거든요. 그것을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변형을 시켜서 링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or free로 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R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먼저 이 크롤링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 즉 이 크롤링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로 하지 않고요. 차후에 파이썬을 통해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R 중에서도 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크롤링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공유시켜 드렸습니다. 자, 실제 한번 이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라고 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크롤링 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시 민원 신청에 관한 사이트가 열리죠. 그 중에 민원 신청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뜨죠. 그 중에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서울 시민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여러 민원 사항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물론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릴 수가 있겠죠. 번호를 보시면 뭐 12,501까지 나와 있네요. 그 중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사이트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롤링 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는 작업 편의상 305번까지 크롤링을 해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크롤링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R 실습을 해보기 전에요. 먼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하는, 즉 이 코딩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행하셔야 될 것은 C 드라이브에 rtemp라고 하는 자, 이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C 드라이브에 그죠? 보시면은 자, C 드라이브를 찾아가 볼까요? 자, C 드라이브에 보시면 로컬 C 보시면 저는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rtemp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두었죠. 여러분들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새 폴더를 클릭을 하셔서 r 언더바 템프라고 하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rtemp 방 안에 조금 전에 크롤링 해 두었던 서울 언더바 new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서 크롤링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쫙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뭐 서울 좀 보시면은 앞서 한번 보셨던 이 내용이죠. 자, 이 크롤링 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R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공유된 파일명은요, bit.ly/jdh_r로 저장을 시켜 두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한번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유된 파일들이 학습용 R 실습 데이터를 저장을 미리 시켜 두었습니다. 자, 그 중에 아래쪽에 있는 서울 new.txt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bitly라고 공유되어 있는 서울 언더바 new.txt 파일을 rtemp 드라이브에 저장을 시켜 두신 전처리 작업 전 데이터, 즉 지금 크롤링한 이 데이터죠. 크롤링된 이 데이터를 지금 저장시키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텍스트 파일들 여기서는요,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워드 클라우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단어들 중, 즉 서울시에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 명사 있죠. 명사, 뭐 서울시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뭐 제주도, 뭐 청담, 나들목 많이 있네, 그죠? 기타 이러한 날짜라든가 또는 그 각각 개별 파일 번호 등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전, 즉 전처리 작업 전 데이터를 지금 크롤링 한 상황에서, 물론 크롤링은 R이나 또는 기타 파이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크롤링을 한 것을 이미 여러분께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차후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2번 작업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내용을 보시면 작업용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것이라 되어 있죠. 즉 명령어는요, setwd입니다. set word cloud 작업을 하겠다. 어디에서? rtemp 방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실 사항은요, 바로 이 쌍따옴표로서 시작과 끝을 알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C 드라이브 방, 그리고 보시면은 두 개죠. C 드라이브 방이라고 하는 역슬래시입니다. 여기에 W라고 표시되어 있는 원 표시는요, 그냥
슬래시가 아니고요. 역슬래시입니다. 한글 표기에 의해서 역슬래시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C 드라이브 방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C 드라이브 방. 뭘 만들었죠? 알템프를 만들었죠. 그래서 알템프에서 뭐 하겠다? set word. 즉, 워드 클라우드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제 4번의 내용을 보실게요. 한글 관련 작업 시 세종사전을 사용한다. 사전에 없는 명사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install.packages 괄호 열고요. 쌍따옴표 안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러한 패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nstall.packages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쌍따옴표 안에 패키지명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KONLP라고 하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KONL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install packages word cloud라고 되어 있죠. word cloud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 명령어입니다. 앞에 install KONLP, 라이브러리 KONLP가 한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stall 패키지 word cloud와 라이브러리 word cloud는 항상 동시에 이렇게 키인을 하셔야 됩니다. 코딩을 할 때에 install과 라이브러리는 항상 함께 코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종이 나오죠. 세종 딕셔너리가 나옵니다. 세종 딕셔너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겠죠. 그 다음에 merge user dictionary 해서 데이터 프레임 예를 들어서 정대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대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세종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워드 클라우드에서 정대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분석할 원본 데이터를 변수로 읽어드리고 데이터 완 변수로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 저장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겁니다. 꺽쇠라고 읽죠 우리가. 자, 역꺽쇠의 다시입니다. 언더바가 아닙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 명령어는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뭐하라?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리드 라인 해서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서, 그죠? 뭘 읽으라 되어 있습니까? 서울 언더바 new.txt 파일을 우리가 저장을 시켜놨죠. 어디에요? 알템프 방에. 그래서 알템프 방에 저장되어 있는 서울 new text 파일을 읽어드려서 즉 로드해서 어디다 저장해라? 데이터 1에 저장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 1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서울 텍스트 파일이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코딩을 이렇게 변화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왜 한글이 다 깨지지?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7번의 항목을 보시면요. 한글 명사만 추출하여 데이터 2 변수로 저장하라. 저장하라는 변수는 꺽쇠였죠. 데이터 2 변수로 저장을 하라. 여기서 이제 sapply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 1을 여기서 읽겠죠. 앞서 저장되어 있는 서울 데이터죠. 데이터 1을 읽어서 뭐 해라? extract
추출하라 돼 있죠. 뭐만, noun, 명사만 추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원본 텍스트 파일에는 불필요한 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죠. 예, 뭐 명사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뭐 의, 그죠? 뭐 또는 싶습니다. 뭐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뭐 날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뭐 명사만 추출을 해서 어디에서 데이터 1에서 읽어드려서 뭐 알아듣시겠습니까? 데이터 2 방에 명사만 저장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뒤에 이런 것들까지 함께 코딩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2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은요, 앞서 서울 텍스트 파일에서 세종 사전을 통해서 읽어드린 명사만 쫙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추출된 명사 30개만 출력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상위 데이터 2의 명사만 저장되어 있죠. 그 데이터 2에서 뭐 30개만 추출을 해서 기술을 해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9번 한 글자인 경우는 제외시켜라. 여러 명사가 있죠. 나는 뭐 하겠다? 두 글자 이상 명사만을 필터링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 2에서 지금 명사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30개 이상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30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3에 저장을 시켜라. 데이터 3 중에서 어떻게 해라? 필터를 되어 있죠. 몇 개만. 2개 이상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추출을 해서 어디 데이터 3에다 저장을 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10번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모든 숫자는 없애버려라 하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역슬래시 d 플러스 공백. 공백은 필요 없죠. 그래서 공백은 필요 없는 것들을 gsub 해라. gsub 해서 제거를 하고 데이터 3에 저장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원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3에서 데이터를 추출했겠죠. 자, 나머지 여러 단어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제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필요치 않아. 별로 의미가 없어. 내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제한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나 어떻게 해요? 삭제시킬 필요성이 있죠. 이런 제거 명령어가 바로 gsharp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gsharp 해서 데이터 3에 저장해라. 그리고 참고로 모든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거에서 샵 표시 음물정이 한 개가 있던 두 개가 돼 있던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음물정 샵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실제 명령어에 영향을 안 미치는 주석입니다. 참고사항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11번을 봅시다. 자, 이제 데이터 3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보여달라라고 하는 명령어겠죠. 데이터 3에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는 서울 2 텍스트 파일을 unlist 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read table 서울 2 텍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읽어서 데이터 4로 저장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앞서 11번에서 데이터 4에 저장된 테이블을 word count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13번은요. 언급된 횟수가 많은 단어 순으로 상위 20개만 출력하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자, decreasing t 20을 word counter에서 리딩해서 sort 후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14번은요. 자,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그래픽으로 출력하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조금 길게 코딩이 가능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읽어드리라 소리죠. 로딩을 하라. R 칼라 블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R의 여러 패키지 중에서 색상, 즉 칼라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은 플레이트. 자, set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 여러 그래픽 중에서 세트 3번 형태의 내용을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길게 코딩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면요. 먼저 스케일이죠. 스케일이 여기 되어 있죠. 그죠? 스케일 5,1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글자와 그 다음에 적게 언급된 글자의 크기 비율을 5대1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글자의 크기를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이 비율을 더 높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변형시켜 가면서 그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라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로테이션 per 0.25 되어 있습니다. 90도 각도로 출력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즉 최소 언급 횟수를 지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즉 상위 20개의 많은 노출된 단어들 중에서 1 이상, 한 번 이상 언급된 단어를 출력하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랜덤 오더라고 되어 있죠. 랜덤 오더, 랜덤 칼라 T를 칼라 플레이트를 통해서 글자 색상을 임의로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자, 다음은 타이틀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뭐 정답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서울시 응답소 요청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는 레전드라고 하는 명령을 썼죠. 서울시 응답소 요청사항 분석.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CX 0.8부터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채우는 색상 채우는 것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색상을 어떻게 줘라 뭐 화이트부터 해서 그죠 뭐 레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박스 컬러는 어떻게 하라 레드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박스 컬러가 이렇게 레드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16번에서 결과물을 그림으로 저장하라. save plot이라고 되어 있죠. 서울 언더바 new.png 파일로 저장을 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었다고 한다면 결과 화면에는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의 기법은요 여기에 표시된 것과 같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의 크기로서 구분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의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버스가 굉장히 크게 돼 있죠. 버스, 지하철, 뭐 불편, 정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어떤 불편함이 매우 크니까 여러 정책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표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